이제 드디어 조선은 성립이 됐고요. 그 조선을 누군가는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국가 통치 조직도 누군가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수도 한양이 결정됐는데 오늘날의 서울이죠. 서울이 서울로 결정이 됐는데 이 서울을 그러면 어떻게 구역을 나누고 거기에 어떤 건물을 배치하고 그 지역들은 뭐라고 이름을 부를 것이며 시설들의 명칭은 또 뭐라고 할 것인가 누군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자판기에 놓고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선의 설계사였다. 그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만큼 태조 이성계는 믿었어요. 누구를? 정도전의 충성심과 정도전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도전은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정하고 또 조직을 구성하고 한 걸 보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그 명칭 하나하나를 보면 그의 가슴 속에는 성리학적 이상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두 개만 들게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보 1호로 되어 있는 것이 이른바 남대문인데 남대문의 공식 명칭이 무엇인가요? 그게 숭례문 아니에요? 숭례문. 그러니까 숭례문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숭은 숭상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예를 숭상하는 문이다. 예를 숭상하는 것은 유교 국가의 근본인 거예요. 유교는 결국 예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후배가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쟤는 다 좋은데 예의를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유교 서적을 읽지 않아도 유교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누군가를 좋게 일단 쟤는 뭔가 좀 예의를 아는 것 같아. 사람이 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흥인지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흥인. 흥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인. 인이라는 것이 어짐이죠. 참 어지운, 어진. 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인, 의, 예, 지, 신. 5개의 덕목 중에 으뜸이 인 아닙니까? 그 인이 일어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문 하나를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생각할 텐데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개념들이 결국 성리학의 핵심 개념들이었다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름을 정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정도전이었다. 정도전은 철저하게 백성 중심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에 문의 이름 하나를 지을 적에도 그 이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러나 역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토지개혁이죠. 그래서 정도전이 태조와 함께 벌인 여러 가지 개혁이 있고 그 개혁의 핵심은 토지제도지만 토지제도만을 바로잡으려고 한 건 아니죠. 1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로를 열고, 즉 언론의 자유죠. 즉 임금님을 비판할 수 있는 신하들의 역량을 키우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신을 보존하고 이건 뭐 그냥 하는 소리고요. 같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함께 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제도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학을 정했습니다. 예학이 뭡니까? 예학. 숭례문 예자가 나오네요. 그런 국가의 유교적인 예의와 질서를 예학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그 토지제도 얘기는 정도전이 쓴 그 악장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악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 행사할 때 쓰는 행사 음악이죠. 결국 토지제도가 가장 중요했다. 그거를 잘 바로잡을 책임과 그런 능력이 이성계에게 요구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지주제 얘기했지만 지주제 얘기도 아주 자세하게 아까 제가 이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넘어갔던 정도전의 저술인 조선경국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토지제도가 지주제가 왜 문제인가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가 고쳐야 하는가
이 지주제를 실시하면 백성은 더욱 공공해지고 나라는 더욱 가난해진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만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이상은 자영농 위주의 세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 정도전의 삼봉집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국내의 모든 토지를 국가가 몰수를 해가지고 국가 소유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인구 비례에 따라서 토지를 재분배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완전 빨갱이네 이거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죠. 왜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가 몰수를 하는 것까지는 공산주의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결국 어떻게 해요? 재분배를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건 아니다. 정도전의 생각은 민간이 소유를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건 워낙 과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런 무슨 혜택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억울하게 백성들이 부귀족에게 빼앗긴 땅들 이걸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국가가 많은 국유지를 만들어서 그 국유지를 백성들에게 좋은 조건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백성들이 조선왕조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할 적에는 대부분의 귀족들이 다 반대했고요. 정몽주는 노골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고 일단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정도전을 지지한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거론했던 조준과 그리고 조선전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신하 윤소종 이렇게 세 사람만이 나눠서 줍시다. 이걸 지지했지만 너무 지지자가 적었기 때문에 현실이 되지.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를 나눠줄 계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일부러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믿지 못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공하려고. 그 이제 고려사에도 나와요. 뭐라고? 세족이란 말은 귀족이에요. 귀족들이 정도전이 사전을 개혁한 데 원한을 품고 온갖 방법으로 헐뜯었다. 이건 아직 조선왕조가 들어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헐뜯음을 당하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새 나라를 만드는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토지제도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정도전이 만든 그 왕실 음악 하나가 문덕곡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경계를 바로잡음을 신이 목격한 바라. 끝에서 두 번째 줄. 경계를 바로잡다는 말이 바로 토지제도를 바꾼 것을 뜻합니다. 임금다워라. 그러니까 태조가 그렇다는 거죠. 즐겁게 천수를 누리시라. 이거는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정도전에 이제 변명 중에 보면 1391년 아직 조선왕조가 들어서기 직전이죠. 사람들이 다 내가 사전을 개혁하고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도전은 아닌 것처럼 발뺌을 하고 있지만 그건 발뺌이고 실제로 정도전이 토지개혁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사실이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렇게 올린 말에 보면 나오잖아요. 조준과 정도전은 악의 뿌리라고까지 했잖아요. 토지제도 개혁과 엄청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